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제1부분 13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 88번에 저도 멈칫했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3초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요. 얼른 어순 배열해 보실게요. 자, 보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들어갈게요. 그 판매원의 키가 1m 60 정도입니다. 그 정답은요, 1번이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문제를 멈칫했냐면 한 번도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셈마저도 12년 동안 HSK 사급 보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태였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뼈대는 이거예요. 자, 이 강의는요, 여러분 키에 관련해서 제가 9월 시험 보기 전에 저의 그 쓰기 기출로 배우는 쓰기 제1부분 영상 3탄을 한번 보실게요. 3탄에 보면 키에 관련된 제시어를 넣어드렸어요. 그 키, 升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키를 읽는 단위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3탄 보시고 키는 먼저 1m 60 요런 것들을 1m까지 읽고 이미 그리고 미터 이하의 단위는 한 학씩 읽어주는데 이 밀리우링이라고 읽지 않고 0으로 끝날 때는 0의 단위를 생략한다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미리 3탄을 보시고 88번 문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8번은 여러분 일단은 이런 이밀리오 키나 체중이나 나이가 나왔을 때 이것 자체가 명사가 수러가 되므로 우린 이것을 명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금까지는 형용사 수러문이 나왔거나 동사 수러문이 나왔거나 그랬었는데 명사 수러문이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대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들어갔고요. 우리 해커스 교재 보면 판매원이란 단어는 뭐 듣기가 됐던 쓰기가 됐던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호유행까지 나왔고요. 그 판매원에 그럼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키는요 1m 60입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그럼 뼈대 한번 잡아볼게요. 키가 1m 60이다. 이렇게 주술 명사 수러문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이렇게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9월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제가 적중 한번 가볼게요. 독해제 일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제시어가 나오냐면요. 이 제시어가 나옵니다. 자, 살펴보실게요. 좌우. 원래는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좌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수와 관련된 제시어 뒤에 들어가서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수와 관련된 제시어 뒤에 들어가서 대략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1m 60쯤 1m 60 정도라고 해서 반드시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2밀리오주요. 여기까지는 풀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짜이가 있는 경우의 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대략수 그거와 같이 주요가 이렇게 쓰였는데 처음으로 짜이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제시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요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멈칫했던 이유는 한 번도 이 짜이가 나온 적이 없었고 주어요만 단독으로 쓰였는데 이번 9월 시험에서는요. 짜이, 수, 주어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짜이의 용법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보통 짜이는 첫 번째 뭐로 쓰여요, 여러분? 동사로서 어느 장소에 있다. 두 번째는요. 어디 어디에서 전치사구, 개사로 쓰일 수 있었죠. 세 번째는요.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부사로서 누구의 축약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정자의 축약형으로 쓰여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짜이, 동사나 혹은 개사나 부사의 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88번에
가장 틀은 명사 수로문이었고요. 이 명사를 수와 관련된 내용의 대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성분이 딱 얹어졌다? 얼마 얼마쯤? 在 左右라는 형태가 얹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번도 左右가 在와 같이 쓰이는 형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4급 시험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10년 이상 봤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은근히 중독인 것 같아요. 안 보면 불안해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보세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2%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집을 보고 푼다면 40%에서 50% 정도는 커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달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응용을 하셔서 실제 시험 보시기 전에 적용해 보시라. 이게 오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대안입니다. 빨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표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수와 관련된 뒤에 들어가서 대략수를 나타낼 수 있는 左右 단독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在 左右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판매원의 키가요. 1m 60 정도입니다. 那个售货员的身高在1m 6 左右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身高 키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3단에서 언급해드렸으니까 같이 연계하셔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8번이었습니다. 이게 9월 기출이었고요. 자, 그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在左右의 형태가 응용되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이거 기출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左右는 단독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연습 문제 보니까 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시쯤, 12시 가량. 그래서 12点 左右.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수로로 쓰였어요. 명사 수로로 같이. 근데 이 12点 左右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이 문제도 많이 틀리셨어요. 자, 두 번째 제시어는요. 정리를 잘하다, 제자, 整理好 나왔고요. 자, 제가 앞서에서 또 부사와 조동사 요거 많이 알려드렸죠. 그럼 당연히 수랍에서 이거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부사 조동사니까요. 자, 그럼 차이의 뉘앙스 한번 보실게요. 늦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러 정리니까 비로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순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의 방.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걸 고민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차이의 뉘앙스에 대해서 체크하십시오. 앞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나왔고 이 시간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어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12点 左右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차이너. 수로 누구 있습니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목적어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 거? 당신의 방. 그래서 은근히 주어에 무엇을 배치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오. 뭐가 여러분? 당신의 방을 你的房间 언제요? 12시쯤에나 비로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12点 左右 보세요. 기존까지는 단독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처음으로 在 左右의 형태가 시험에 나왔음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어느 자리에 그 문제만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역할을 보면서 위치를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12시쯤에나 비로소 자이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방을 이라는 어순으로서 읽어보실게요. 12点 左右才能整理好你的房间까지 넣어드리고요. 아까 左右는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고요?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음을 꼭 참고하셔서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에나 12시 가량이나 12시쯤에나 당신의 방을 들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点左右才能整理好你的房间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左右의 위치, 역할을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런 거 가져갔습니다. 左右가 단독으로 쓰였고요. 在左右의 형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형태로 쓰일 수 있는 또 문장 성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쓰이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습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는 범위를 제한해주는 어떤 범위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도 누구랑 많이 쓸까요? 在什么什么내, 어떤 범위 내에. 그래서 누구와 범위가 될까요, 여러분? 하루 내에. 그래서 在一天내.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셔야지만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얼마쯤 가량 在左右 혹은 단독으로 쓸 수 있고요. 左右.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 어떤 범위 내에, 하루 내에, 在一天내 이런 성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업. 여러분 요 이름절 동사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선물을 받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접 뭔가를 받았을 때 收到, 收만 쓰면 안 돼요. 收了만 쓰지 마시고요. 받았을 때는 收到 이런 결과 보호를 같이 써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收가 쓰기 제2부분에 나오면 받았다, 收到 혹은 收到了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았어요, 收到 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收到 뭘 받았습니까? 언제 어떤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뒤에 짜이가 붙어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 원래는 동사예요. 맞죠? 초대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초대. 그래서 초대를 받았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자료를, 문서를 한 부, 두 부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초대장 정도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두 장에 두 부의 초대장. 2份 邀请. 원래는 초대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邀请书 요렇게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장의 혹은 두 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收到 2份邀请书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요? 여동생이 어떤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루 내에, 하루라는 시간의 범주를 나타내는 在 내가 요런 식의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보실게요. 每每在一天内.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전체 한국어적인 의미 생각하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여동생이 하루 내에 妹妹在一天内 두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收到2份邀请 혹은 2份邀请书까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요렇게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쯤 가량 在左右 어떤 범위 내에 在内 요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기출 문제에도 볼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을 묶어서 반드시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연습 문제도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부사 난따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난따오는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방진 부사야. 원래 뭐 중국어에서는 어기 부사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건방진 부사라고 얘기를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설마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난따오니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빨리 수로를 잡아야 되잖아요. 모르다 누구 있어요? 不认识. 일면식이 있을 때 认识. 정말 만난 적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 모를 때는요. 不认识 이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는요. 난따오니 不认识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또가 있는 거죠. 왜 또가 있을까요? 이 연결 형태 하나의 고정 형태로 쓰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세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요.
이 어휘 별표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엔 명사 누구랑 연결이 될까요? 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공부하시면서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쓰이는 형태도 사고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조차도 리엔 저거 주어자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또가 다른 제조어랑 있으니까 다른 제조어랑 붙여서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요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가조차도 리엔 저거 주어자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수로 누구 있을까요? 알지 못하다, 브렌시. 그리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난따오 나오면 항상 마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모릅니까? 또 브랜시 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누가요? 난다오니. 그래서 난다오 나왔고요. 마 나왔고요. 한 번은 시험에 마 요거까지 생략돼 있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필 시험 보실 때 이거는 뭐로 마무리해야 된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마무리해 줘야 된다. 요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 뭐 있어요? 설마 이 작가조차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또는 모두라는 의미도 괜찮지만 이 문제에서는 리엔 명사 또의 형태로 쓰였음을 기억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리엔 저거 주어자 또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고요. 내가 건방진 부사 난따오 주어 앞에도 배치될 수 있고 난따오 나오면 마 나와서 의문문을 완성한다. 여기까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설마 이 작가조차도 당신 몰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난다오니 리엔처거 주어지아도 브랜시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다오니 리엔처거 주어지아도 브랜시마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출로 비단 쓰기제 1부분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쓰기제 2부분에 좋은 문장을 외워놨다가 장문도 가능하고요. 독해제 1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얼마쯤 가량 조요도 나왔고요. 아까 지금 설마 난따오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명사조차도 리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꼭 같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쯤 在左右 처음 나왔어요. 어떤 범위 내에 在내 나왔고요. 어떤 명사조차도 리엔 명사 또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또만 나오지 않고 강조할 수 있는 부사는 뭐뭐도라고 해서 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리엔 명사 또 혹은 리엔 명사 예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습 문제 세 번째였어요. 자, 우리 네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일단은 동사가 두 개가 있네요. 담배를 피우다. 그 다음에 허락하다, 윈쉬.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돼요. 항상 이제 다음 14탄에는 저의 주제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시험에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요. 10문항 중에 2문항 정도는 꼭 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중 굉장히 높죠. 그래서 초위에는 수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윈쉬 딱 나오면 윈쉬를 수로 자리에 넣어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초위에는 뭘로 쓰였을까요? 윈쉬가 수로이고 초위에는 동사이지만 목적어 자리에 배치될 수 있다. 요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뿌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뿌 윈쉬. 무엇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것을요. 이렇게 뼈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는요? 병원에는요. 이게 뼈대예요. 자, 그래서 앞에 또 뿌 넣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웬말 또 쌤 여기서 또 뭘로 쓰였습니까? 요거 88번에 우리 지금 네 번째 연습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또 뿌는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때 또는 누구랑 연결됐냐? 자, 여러분 이번 2024년에 이 단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명사도 그래서 任何 뒤에도 명사 나오고요. 그 뒤에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어떠한 명사도라고 해서 또와 많이 쓰입니다. 이런 형태를 몰라서 틀리세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더라고요. 아까 리엔 몰라서 틀리고 어떠한 명사도 任何 명사 또 이거 몰라서 그래서 이 또 앞에 당연히 병원에는요. 범위를 제한해 줘야 되겠죠. 어떠한 곳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任何 명사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탄을 통해서 만약에 오수 중에서 이걸 배우지 않았고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조요는 알았지만 짜이가 나오는 9월 기출처럼요. 그 다음에 내는 알았을까요? 어떤 범위 내에? 몰랐을 거예요. 짜이 내.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명사조차도 리의 명사도 어떠한 명사도 热너 명사도 요런 형태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热너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떠한 사람도 任何人도 어떠한 국가도 任何国家도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는요. 어떠한 곳도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출이고 거의 다 틀렸던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잘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끊어서 医院里任何地方都不允许抽烟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탄에는 여러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允许보통 부정어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不允许까지 미리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는 어떠한 것도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医院里任何地方都不允许抽烟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5개의 문장 한번 복습해 보실게요. 그 판매원의 키는 160 정도이다. 이런 것의 문장을 떠올려 볼게요. 那个售货员的身高 160 정도이다. 在 1m6 左右. 여러분들이 작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꼭 점검하셔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那个售货员的身高在 1m6 左右. 자, 두 번째는요. 12시 정도쯤에나 당신의 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12시 정도 대략수 12点左右 그치에서야 비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가 부족하니까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才能整理好你的房间 이렇게요. 12点左右才能整理好你的房间12点左右才能整理好你的房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동생은 하루 내에 2장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요. 妹妹在一天内 요런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妹妹在一天内 받았어요. 收到. 네, 초대장은 한 부, 두 부라는 양사를 쓰기 때문에 2장보다는 2份 이런 형태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응할 수 있는 양사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2份邀请妹妹在一天内收到2份邀请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마 당신 이 작가도 몰라요? 그럼 일단은 설마 난다오니 이 작가조차도 이 작가도 连这个作家都그 다음에 술어났습니다. 不认识嘛 이런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难道你连这个作家都不认识吗? 难道你连这个作家都不认识吗? 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웠어요. 병원은 어떠한 것도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배열해 보실게요. 医院里任何地方都不允许抽烟医院里任何地方都不允许抽烟医院里任何地方都不允许抽烟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 중국어에서 후기에 정말 오샘은요 강의하는 모습 보면 진짜 중국어가 재밌어서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실 중국어 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거의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녹음 끝나고 나면 거의 2시예요. 2시인데 사실 피곤하긴 하죠. 근데 그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이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강의 끝나면 이러고 있는데 강의하는 그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자격증을 공부하시거나 중국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스 중에서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말하기가 됐던 쓰기가 됐던 자격증 HSK가 됐던 말하기 능력 시험인 TSC가 됐던 다양한 영역에 두루두루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啦，再见。